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인구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죠. 아무도 결혼을 하려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은 통계청에서 실시간으로 현재의 인구 현황을 알려주는 인구 피라미드를 캡처한 사진인데 중위 인구인 46.1세를 기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 현재 5,100만 인구가 48년 후인 2072년에는 3,600만으로 급격히 줄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선 그림과는 다르게 중위 인구가 63세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총 인구는 약 5,170만 명이고 기대 수명은 남자 80세 그리고 여자는 86세입니다. 물론 이 기대 수명은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인구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구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이 숫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0.89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과연 0.89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1이 채 되질 않고 0.9에 미달되는 0.89라는 숫자들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은 추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0.89라는 숫자의 의미는 바로 부자들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자들은 약 45만 6천 명으로 전체 한국 인구 대비 0.89%의 비율로 굉장히 소수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 0.9%가 되질 않는 사람들은 한국 전체 가계의 총 금융 자산 중 6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 전체의 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럼 한국 부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에서는 매년 말에 이렇게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12월에 나왔으니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적어도 부자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부르는지 혹은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부자의 사전적 정의는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의 사전적 의미의 부자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몹시도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느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르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국의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에서 발간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를 아파트 등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등에 맡겨놓은 현금성 자산과 함께 주식이나 연금 보험 등에 투자된 돈 등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자의 수는 2019년 323만 명에서 최근 2023년 456만 명으로 증가를 하였지만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오른쪽 막대 그래프와 같이 조금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부자들의 부증식에 약간의 제동이 걸렸고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자 진입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부자들 대부분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고 그 비중이 70%로 절대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 분포가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대전, 광주 순으로 한국의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이들은 총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약 38%로 여전히 부의 대부분은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국에서 부자들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부자로 만든 부의 원천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부자들의 원천은 대부분 근로소득이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의 원천을 사업소득을 통해 이루었고 이 비율이 약 31%이며 그 뒤를 부동산 투자가 25%,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가 20%로 생각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의 비중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금융투자로 인한 부의 원천은 전년 대비 그 비중이 약간 늘었지만 고작 13%밖에 되지를 않고 오히려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의 원천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실제 한국의 부자들은 주식하든 금융 투자보다는 사업 소득으로 인한 부의 원천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부의 원천은 전체 비중에서 전년 대비 늘기는 했지만 약 20% 수준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자보다는 사업 소득을 통해 자수성가한 부자가 더 많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들 부자들은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부를 증식시키기 위한 종잣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먼저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평균 종잣돈의 규모는 약 8억 정도이고 이들은 이 종잣돈을 대부분 주식 투자가 아닌 거주용 주택의 가격 상승을 레버리지 삼아 종잣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지만 실제 한국의 부자들은 거주용 주택의 시세 상승으로 인해 이것을 레버리지해서 적정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한국의 부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저절로 부자가 된 금수저형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부자가 된 자수성가형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가장 큰 원천이 되었던 것이 종잣돈인데 자수성가형은 평균 7억의 종잣돈을 42세에 모았고요. 금수저형은 평균 종잣돈 한 9억 가까이를 40세의 나이에 모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종잣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 수익으로 대부분 종잣돈을 마련하였고 금수저형은 부모로부터의 지원이나 상속으로 대부분의 종잣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알겠지만 사실 근로소득을 통한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노동소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례는 아쉽지만 많은 경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전년 대비 투자 상품 중에서도 이제 그 예금과 적금 그리고 회원권 여기에 추가로 예술품 및 채권 등의 안전자산 쪽의 비중이 늘어났고 이제 반대로 주식 투자 비중은 줄었다는 것이 좀 큰 특징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좀 더 안전자산 쪽으로 보유자산을 맡기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한국의 부자를 주제로 분석한 결과를 짧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한국의 부자들은 아파트 등 거주용 목적 주택의 시세 상승을 이제 지렛대 삼아서 종잣돈을 마련했고 이후 사업소득을 통해 부를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등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자보다는 사업소득을 통한 자수성가형 부자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를 이루는데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원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부자들은 주식보다는 사업 소득을 부의 원천으로 삼았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같은 거주용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